다음에는 전개 용매로 사용되는 이동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이동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특히 이제 이 이동상이 여기에는 이제 케미스트리가 거기에 이제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제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 이동상을 사용할 때 이제 이거는 이제 실리카제를 기본적으로 이 정지상을 사용할 때 그때 시작 용매는 보통 헥세인하고 에틸아세테이트를 1대1로 이렇게 섞여준 그러한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노멀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노멀 페이스.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노멀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정지상은 상대적으로 극성이고 폴라하고, 그 다음에 이동상은 어, 비극성인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노멀 페이스라고, NP, 노멀 페이스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것의 반대가 되는 거, 정지상은 비극성이고, 그다음에 이동상은 극성인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리버스 페이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본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플레이트에서 어떤 이제 점적을 해가지고 이 쭉 올라가면서 이게 분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 여기에다가 했는데 그냥 이 아래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위까지 그냥 한꺼번에 용매를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그 얇은 TLC에서는 RF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리텐션 팩터 값이라 해서,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전개 용매를 쭉 이제 스팟을 하고서 전개를 시키면은 이제 여기에 이동상을 집어넣어 주고서 이동상에다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시간이 경과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앞서서 여기에 용매선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 두 개의 스팟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시작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A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물질이 올라간 것을 이것을 B라고 하면은, 이 RF라고 하는 거, 리텐션 팩터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0에서 1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운 것은 용매의 극성이 매우 낮았을 때는, 극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용매의 극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용매 극성이 낮은다. 그러니까 비극성이 되는 거죠. 비극성이면은 어, 물질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1이다. 1에 가깝게 된다. 1에 가깝게 된다 하는 것은 이게 이 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같이 용매에 따라서 용매하고 같이 거의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극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헥세인하고 에틸아세테이트 중에서 헥세인이 이게 비극성이고, 상대적으로 비극성이고, 에틸아세테이트가 얘가 극성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비율을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조정을 해줘서 만약에 값이 0에 가까운 값으로서 이게 안 올라가고 이 밑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용매의 극성을 높여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에틸아세테이트의 성분의 비를, 여기가 1대1인데 이것을 뭐, 0. 뭐
이것을 뭐 1.1로 하고 이걸 뭐 그보다 좀 더 낮춰주고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B를.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니까 이 머무름이 없이 그냥 용매하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용매의 극성을 낮춰주는 것이 좋다. 용매의 극성을 낮춰준다 하는 것은 헥세인의 양을 좀 더 증가시켜 주는 거죠. 에틸아세테이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이 이동상을 잘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물질들이 분리가 안 됐던 것들,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던 것들이 그냥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RF 값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그러면은 물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가 용매의 선이, 용매가 올라간 선이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A라고 하는 물질하고 B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의 극성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이 B는 정지상하고 여기에 발라준 실리카 젤이죠. 실리카 젤하고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실리카 젤은 아까 SiOH 이렇게 실라놀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건 극성입니다. 극성은 극성인 화합물하고 잘 결합을 하는 거죠. 상호작용을 잘하는 거죠. 반면에 A는 상대적으로 B에 비해서 비극성이다 하는 거죠. 비극성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기서 A는 B보다 극성도가 좀 덜하다. 즉 B가 극성인 물질이고 A는 비극성인 물질이다. 그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하나의 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TLC를 하다 보면 TLC가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스타팅이 이렇게 쓰고 여기에 여러 개 저기 시료들을 스파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꼬리 끌림이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이 꼬리 끌림이 있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줄무늬를 형성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 산이나 염기 그리고 이제 강한 극성 화합물들은 중성 용매에서는 이 반점으로 이렇게 반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줄무늬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줄무늬가 나타나면은 이 RF를 계산하기가 힘들겠죠. 여기서 어느 점을 RF로 할 거냐 그런 것이 이제 좀 힘들고 또 다른 반점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반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꼬리 끌림이 있으면은 가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런 반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산의 경우에는 용매에다가 아세트산이나 포미ಕ್ 애시드, 폼산을 약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 줄무늬가 사라지고 대신 이런 굉장히 깨끗한 반점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염기성 화합물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트리에틸아민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요. 이 이제 기존에 썼던 용매 시스템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이런 이제 줄무늬가 나오는 것, 꼬리 끌림이 나오는 것이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극성 화합물인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메탄올을 좀 추가를 하면은 개선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강한 극성 화합물인 경우에 강한 염기성인 화합물을 이럴 때 이제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강한 극성 화합물들을 혼합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분리할 때는 에틸아세테이트하고 부탄올 그리고 아세트산, 물 이것을 이 정도 비율로 섞어서
전개 용매, 즉 이동상으로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염기성이 굉장히 강한 화합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분리할 때는 이 메탄올에다가 수산화 암모늄물 여기다가 10% 정도 섞은 다음에 다이크로로메테인하고 섞어서 이제 전개용매로 사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것들이 반점을 생성할 수 있다. 줄무늬가 아닌 반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TLC를 하는 방법, 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일반화학 시간에 실험 시간에 많이들 이것을 하는데 이 TLC를 이제 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이 이제 그 스파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저기가 이 플레이트가 있죠. 플레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시료는 만들어져 있겠죠.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시료니까 그 시료를 끄집어 올려야 돼요. 끄집어 올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채취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캐필러리 컬럼이 있습니다. 모세관 컬럼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것들을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다들 이제 구매해 가지고 굉장히 가는 이제 내경의 캐필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보통 이 플레이트가 이게 이제 10cm 짜리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1cm 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직선을 그어주는데 이 직선을 그어주는 것은 이제 스팟을 점적을 하는 위치를 잘 잡기 시작점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냐면은 이 RF 값을 구하는데 시작점으로 사용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이 줄을 그을 때는 뭐로 하냐면 반드시 연필을 사용해야 됩니다. 연필은 흑연이잖아요. 흑연이기 때문에 녹지가 않아요. 이런 용매에. 그런데 가끔씩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여기에다가 스팟을 하는데 볼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볼펜을 하면은 볼펜은 색소잖아요. 색소이기 때문에 용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걸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가라앉히면은 여기 있는 용매가 쭉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이제 용매가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위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잉크를 잡고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버려요. 전체를 잉크를 잡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어떤 표준 물질을 보려고 할 때 표준 물질을 여기다가 한 1번 위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위치에다가는 스탠다드를 여기다가 점적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위치에다가는 샘플을 이렇게 점적을 해가지고 이것을 동시에 이게 전개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시료는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위치에 이게 이 스탠다드 물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제 스팟을 해요. 점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챔버가 있으면 챔버에다가 용매를 이렇게 채워요. 이 용매를 채울 때 만약에 이 플레이트의 높이, 이 점적을 한 높이가 1cm였다. 그러면은 이 높이는 보통 뭐 0.5cm만 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1.5cm로 이것을 채워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푹 잠겨 버린다는 거죠. 이게 잠겨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담가서 점적이 이동상보다도 훨씬 위에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전개를 쭉 시켜요. 그러면서 이 꼭대기까지 용매를 올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이것의 한 80% 정도까지 여기서는 지금 이제 1cm 남았으니까 한 90% 정도 높이까지만 이게 용매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져요. 용매선이 보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적셔지니까
이 실리카 젤의 경우에 예를 들면 실리카 젤이 이 이동상 용매에 의해서 쭉 적셔져 가지고 그 올라가는 선이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 한 1cm 정도 남겨 놓고서는 빨리 꺼내야 되겠죠. 이 점적을 이제 한 것을 이제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건조를 시키고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음에 이제 검출하는 방법 등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이제 이 스파팅을 할 때 확산을 줄이면서 가능한 한 작은 점으로 점적을 해야 된다. 즉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거 어, 여기에 이제 스팟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에 있는 이 캐필러리로 시료를 취해 가지고 이 캐필러리를 시료를 취할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만약에 시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시료에다가 이 캐필러리를 이렇게 살짝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게 따라 올라오게 돼요. 채워지게 되겠죠. 어느 정도 뭐 한 1cm 정도 그 시료가 채워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준다는 거죠. 이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떡떡 이렇게 대줍니다. 대줄 때 한꺼번에 그냥 쭉꾹 넓게 확산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동일한 곳에다가 여러 번, 두세 번 정도를 여기다가 톡톡 이것을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찍어 줍니다.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표면을 찍어 주게 되면은 어, 작은 점으로 점적을 해 주는 것이 이 방법입니다.